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처음 다뤄볼 주제가 네. 강원도 고성 산불 왜 정쟁 소재로 네. 이건데 산불은 국민적 아픔이고 또 산하의 고통이고 그런 건데 네네. 여야가 이걸로 싸우고 있다고요? 뭐 여야가 싸우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난주 산불이 발생을 한 이후에 이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자리가 그때 마침 열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때 산불이 오후 7시 반쯤 발생을 했죠.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한 9시 32분경 이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석을 처음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컨트롤 타워니까 예. 마침 또 재난 대응 3단계가 또 발령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 정부도 빨리 비상대책에 돌입해야 됐어야 상황인데 그래서 이 홍영표 위원장이 이석을 요구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후 10시 3분 다시 한번 홍영표 위원장이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지금 대형 산불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 민간인까지 대피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 책임자를 좀 국회에서 너무 붙잡아 놓으면 어떡하냐. 이게 옳은가라고 예.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외교 참사가 더 크다 뭐 이런 말을 했고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그러면 홍영표 위원장이 순서를 조정해가지고 야당 의원 먼저 질의하게 했으면 뭐 조금이라도 빨리 갈 거 아니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분 후까지 계속 질의가 이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홍영표 위원장이 10시 22분 그리고 10시 38분 이 두 차례 더 언급을 해서야 이 정의용 실장의 자리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청와대는 뭐 정의용 실장이 국회에서 돌아오지 못해서 뭐 산불 위기 관리에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더 큰 문제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다. 뭐 얘기를 했어야 우리가 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 9시 32분 이 산불을 처음 언급했을 때 속초 시내의 소계령이 일부 주민들 대피령이 내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고 이후에도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생방송으로 다 국민들이 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어도 이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의 상황이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할 텐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도 얘기를 들어도 상황이 심각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좀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튿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더 논란을 부추겼다. 네, 그렇죠.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뭐 우리 잘못이 아니다. 여당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데 네. 그게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또. 네. 사과했어도 문제가 되긴 했겠지만 근데 또 예. 사과도 없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발언도 논란이 된다고요?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에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만 아니라 뭐 제 고향 경북 영천에도 뭐 평생 처음으로 산불 보도가 된다. 뭐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의 산불이다. 뭐 온 국민은 화병이다. 좀 이렇게 써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뭐 김문수 지사뿐만 아니라 이 민경욱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 또 지금 논란이 됐는데 일단 SNS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이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서 진화하라고 주문한 걸 보면 빨갱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 네티즌 글을 공유를 했다가 이게 비판이 쏟아지자 조용히 이제 해당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 화재 당시에 제주도 휴가 중이었던 이 김철수 속초시장의 부재를 공격해서 이것도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철수 시장이 뭐 아내 환갑 여행 때문에 뭐 제주도로 갔는데 이게 뭐 어떤 뭐 도비를 쓴 것도 아니고 시비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자비로 휴가를 내고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산불 났는데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라는 비판이 뭐 적절하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보도를 SBS 했죠. 그 보도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뤘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뭐 미리 산불 날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뭐 시비를 유용을 해서 여행을 갔다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비판을 할 만한데 이거 뭐 예. 산불을 어떻게 알고 계속 그 좀 자리를 지킬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안타깝네요. 네. 촛불 좋아하더니 산불이다 혹은 빨갱이 이런 발언은 어쨌든 뭐 이 정부를 지금 조롱하는 건데 네네. 뭐 야당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 강원도민들이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야당이 어떻게든 정부 여당이 협조를 해서 일단 이 위기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책임 논란을 여하를 따져야 될 텐데 네. 지금은 이렇게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조롱하는 거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국가적 재난을 감안해서 모두 언행에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 산불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괜찮았다, 긍정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뭐 칭찬하는 보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번에 그 소방 대응 3단계도 뭐 전례 없이 뭐 가장 순식간에 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 산불을 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워낙 거세서 피해 지역이 뭐 넓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 새 불이 꺼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다행이다 대처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얘기로 갑시다. 네. 황교안 대표가 신임 윤리위원장 자유한국당이죠. 네네. 정기용 선임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5.18 징계 논의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네, 이 정기용 씨는 그 윤리위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게 예. 지난달에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정기용 부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기용 위원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요.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춘천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예. 이 황교안 대표와 고교 동문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윤리위원장이 채워졌으니까 예. 이 윤리위원장이 뭐 기존에 이제 5.18 망원 관련된 의원들의 이 징계를 가하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데 이게 당시 윤리위원장이 뭐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 3인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3인방이라고 하면 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들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2월에 징계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출마를 했으니 뭐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라고 밀었었거든요. 근데 또 밀었던 데다가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또 이제 한참 시간이 좀 흘렀죠. 근데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징계안을 미루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인다. 좀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좀 기자들과 따로 만나서 그 5.18 폄훼 관련 당사자들의 징계에 대해서 이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뭐 현안은 가급적 신속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은데 다만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의 뜻이 뭔지는 뭐 아직 알려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던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3인방 중에 이종명 의원은 이미 제명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자유한국당 뭐 당규상 의원총회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이 당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수차례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이종명 의원 건은 아예 지금 안건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흐지부지 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의원들 간에 동정론도 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네. 지켜보죠. 예,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유튜브로 상록초님께서 독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아나모이님께서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아무도 생일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아나모이님도 독일 청취자분이니까 네네. 두 사람의 독일 청취자분이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데 아나모이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5명을 임명했는데 그 논란이 계속될까?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 뭐 진영 장관, 뭐 박양호 문체부 장관, 뭐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함께 임명이 됐는데. 예. 청와대는 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 출국이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 뭐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뭐 이런 판단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한편 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당장 새 후보자를 물색하는 대신에
김현미 장관을 당분간 유임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고요. 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를 했는데 그 유영민 현 장관이 당분간 또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예.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가 됐고요. 내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에 이 신임 장관들이 참석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건 결국은 이제 박영선, 김현철 두 사람이고요. 네, 두 사람이죠. 네. 또 하나는 조국 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 문책을 왜 하지 않느냐 네네. 이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박영선, 김현철 두 사람 임명 강행할 것 같고요. 조국 네네. 수석도 자리를 그냥 지킬 것 같거든요. 네. 여야가 더 싸움 직전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뭐 황교안 대표가 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바른미래당도 이 청와대 임명 강행은 4월 민생국회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4월 국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도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4급 보좌관에 자신의 사돈을 채용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네, 이게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사저널 단독 보도인데요. 이 홍문표 의원이 지난 2018년 4월 25일자로 이 자기 며느리의 오빠, 그러니까 사돈이죠. 며느리의 오빠. 네. 김모 씨를 국회 4급 보좌관으로 등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4급 보좌관이란 게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높은 급수의 직원인데 그렇죠. 한 의원실당 2명씩 그 고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4급 보좌관의 한 달 급여가 2019년 3월 기준으로 한 6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홍문표 의원의 사돈 김 씨 역시 지난해 4월 채용 후에 약 한 1년 동안 재직 상태로서 다달이 급여를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모 씨가 보좌관으로 채용이 된 이후에 한동안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이 안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새로 뽑으면 이 즉시 이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 보좌관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이 김모 씨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안팎에서 좀 이상하다. 왜 이름이 안 올라오지?라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름이 추가됐다라고 하고 또 문제는 이 시사저널에서 알고 보니까 이 김모 씨가 보좌관에 채용된 후에 그 1년 가까이 국회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까지 의원실 내에 그 보좌관의 자리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홍문표 의원 측에서는 뭐 김 씨가 뭐 주로 지역 일을 해왔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홍보 일을 맡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러면은 이 보좌관의 자리가 지역구 사무실에는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 보좌관의 사무실은 여의도 백화점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바로 코앞인데 딴 데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서 지금 이게 해명이 맞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친인척을 자꾸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돼서 네네.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4천 그렇습니다. 이내로 채용을 못하게 하는. 네. 그랬더니 그 자신의 아들을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낸다든가 네. 뭐 이런 또 변칙 방법이 등장했는데 네. 이번엔 사돈을 채용하는 일이 또 벌어지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4초 이내의 혈족 인척이기 때문에 사돈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네, 좀 이런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인척을 채용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알잖아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래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자, 재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네. 또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의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가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는데 이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 나왔다. 라고 합니다. 뭐 바른정당 출신의 이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이 국민의당 출신인 김수민 최고위원 그리고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이든 정치적이 됐든 이 손학규 대표의 위신에 금이 좀 많이 가버린 건 사실인데 근데 뭐 이미 사실 이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뭐 손학규 대표뿐 아니라 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쪽이 있고 이 대체로 바른정당 출신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태경 최고위원도 뭐 지금의 리더십 비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뭐 지도부가 일체 쇄신이나 뭐 재신임 과정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른당 출신의 그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총선 직전에 있을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반응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손학규 대표의 이런 위신을 흔드는 게 예. 결국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자연스럽게 뭐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나오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네, 뭐 이현주 의원이 뭐 예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 4.3 재보궐선거 이전이죠. 이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손학규 대표가 창원 성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찌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뭐 다른 이유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힘을 보태지 않을 망정 뭐 방해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찌질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한 해당 행위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왔는데 이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 나왔죠, 징계가? 네, 당원권 정지 1년 예. 뭐 나름 이제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의 이 자당 디스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뭐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뭐 받으면 앞으로 총선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진행자가 물으니까 당내에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느 당으로 출마하신다는 생각인가요? 글쎄요, 뭐 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바른미래당이 자꾸 좌파 이중대 정당으로 전락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당 디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깊어지겠네요. 손학규 대표가 그렇다고 뭐 자진 사퇴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최고위원회가 끝나가지고 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당대표를 내가 그만둔다? 그럼 뭐 누가 할 거냐? 뭐 당 체제를 뒤바뀌려 하는 이 손학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뭐 저도 여러분도 잘 안다. 이렇게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정계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 천신만고 그때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물러난다고 하면 다시 정계에 쉽사리 중앙에 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퇴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뭐 어떻게 어디로 좀 갈 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는요. 만덕산이요? 거기 또 네. 예. 오늘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 동료죠. 네. 국회로 갔다고 하는데. 네, 윤지호 씨가 국회에 가서 이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였는데 윤지호 씨가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앞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뭐 여기 저를 위해 와주신 분들이 법 위에 선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 의원들도 앞으로 뭐 윤지호 씨를 보호하고 이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한 입으로 약속을 했는데 뭐 안민석 의원은 뭐 국회의원들이 잘 지켜드리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호 씨가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 특정 언론에게 뭐 정정 보도를 부탁드린다. 그렇지 예.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언론이 뉴시스인데요. 이 뉴시스가 기자 수첩을 통해서 그 윤지호 씨를 잘 아는 이 연예계 쪽 인사가 윤지호 씨를 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예. 뭐 연예계에 돌아가고 싶어 했다. 뭐 장자연 씨와 친하지도 않다라는 등의 얘기를 했다. 이거를 또 기자 수첩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예. 한마디로 이제 윤지호 씨가 뭐 뜨기 위해 장자연 씨를 이용했다라는 말인데 그 기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은 볼 수 없는데 이 뉴시스는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금 이따가 3부에서 네. 변상욱 대기자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물어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기자 사회에서. 아, 기자사회에서 예. 어떤 일이요? 그 확인되지 않는 걸 썼다가 지우고 하는 일이 아, 벌어지는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죠. 자주 네. 있습니까? 네. 대기자님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은 제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엄청나게 자주 왔습니다. 예. 그 본인에게 확인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삭제되기 전에 이 본인에게 사실 확인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에게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기자 수첩 형태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 수첩 형태 썼다는 건 면피용 아닙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빠져나갈. 근데 그게 딱 면피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성이 굉장히 좀 짙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기사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네. 예. 한진그룹 조영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에 별세했습니다. 이 조양호 회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합니다. 이 조양호 회장은 LA의 한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고요. 임종은 가족들 모두가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대한항공 측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몸을 회복하던 단계에서 다시 최근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대한항공은 본사업 계양대에 조기를 걸어서 이 조 회장에 대한 조의를 표했고요. 이 현지에서 운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최소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이 장례 일정 등 이후 절차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이 조 회장은 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이 중간에 업체를 하나 끼워 넣어서 이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라는 의혹이 있고 또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서 손해를 끼쳤다라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관련해서 대한항공 관련 주식도 올랐다고 하던데 네. 조양호 회장 이후에 대한항공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